안녕하세요. 한울경매자산관리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평군에 매력적인 물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 번호는 남양주지원 2024 타경 4374호 사건입니다. 지금 병합으로 가평군 농협에서 중복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네요. 주소지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583-21번지와 583-24번지 두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은 집원만 가지고 집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보이는 도료명 주소 설악면 가마소길 17-131 이 번호판을 보고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감정 가격은 3억 7,392만 2천원이고 최저가는 2억 6,174만 5천원인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토지 면적을 잠시 보면 토지는 228평, 주택으로 나쁘지 않은 크기고요. 건물은 37평에 제시의 건물 마찬가지로 1.8평 있습니다. 보통은 주택의 경우 다 이렇게 제시의 건물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또 뭔지 같이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이 물건의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햇살이 정면으로 쏟아지는 모습 보이시나요? 마치 전원 속에서 이 집만 햇살로 비춰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감정평가사분이 사진을 잘 찍어주셨네요. 지금 보면 주택이 약간 지대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마 진입도로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진입도로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어서 아마 조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역시나 도로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화면에서도 봤다시피 하얀색 벽돌에 적벽색 지붕을 하고 있으니 이건 굉장히 좀 유럽풍 분위기가 나는 그런 주택이네요. 그리고 내부를 보니까 내부가 새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등이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전선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마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문이 잘하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이 있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그림자도 좀 보였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준공이 났고 건축물 대장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으니 집에 크게 하자가 되어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제시의 물건 같은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는 좀 더 감정평가서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요. 석축이 쌓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현관문을 보더라도 비교적 새 집인 느낌이 납니다. 좀 이따 준공 연도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이번에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단지로 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필지이고 옆에 있는 필지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모습이네요. 지도를 조금 더 줄여보면 주변에는 이렇게 농경지가 혼재 있고 임야도 같이 혼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사진에서도 봤다시피 지금 이 밑에 부분과 여기 주택이 깔고 있는 이 부분은 지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막힘이 없이 뷰가 굉장히 잘 보이겠네요. 그리고 햇볕도 굉장히 잘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북서측에는 가평 양떼 목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벽계천이 쭉 흐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은 물 길이, 물 너비가 조금 더 넓은 부분이라 이 주택에서 여기 조금만 대략 도보로 2, 3분 정도만 걸어 내려가면 시원한 벽계천에서 물놀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번에는 감정평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일단 쭉 내려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줄여서 보면 우선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583-1번지 대지가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확인됐습니다.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번지수가 583-21번지 말고 583-24번지가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도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의 건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감정평가서를 열람한 것인데요. 보면 583-1번지 지상 위에 창고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판넬초, 판넬 지붕. 저희 아까 전에 사진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 부분에 역시나 제시의 창고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창고는 감정평가서에 240만 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외벽에는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 건물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도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도면을 보기 전에 잠깐 지적 개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583-1번지고 583-24번지 이게 도로인데 실제는 도로치고는 필지가 꽤 넓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부는 도로로 사용 중이고 일부는 뭐 마당 또는 조그만 텃밭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이제 1층의 모습인데요. 지금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현관, 거실, 주방, 그 다음에 다용도실, 그 다음에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은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1층에는 현재 방이 1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신 도면은 2층의 모습이고요.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가족실이 있고 가족실 앞에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 앞에는 넓은 베란다가 있네요. 보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이 또 하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집은 총 1층과 2층에서 방이 2개, 그 다음에 욕실이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서를 요약을 다시 해보면 대지, 1층 주택, 2층 주택, 창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해당 번지는 583-21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지가 대략 145평, 건물이 1층 20평, 2층 15평, 그래서 합계 35평이 나오는 것이었네요. 그리고 583-24번지 저희 아까 전에 이제 확인했었던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평수가 꽤나 넓은 모습이네요. 대략 84평. 이번에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의 내용입니다. 사건 번호 2024타경 4374호 사건이고 조사는 2024년 8월 19일 날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집행관이 나가서 조사를 하였는데 임대차 관계는 모두 없네요.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 당시에는 이제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분은 세대연람 내역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매각기일 7일 전에 공고되는 매각 물건 명세서, 이 물건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고 나오고 이 비고라는 대항력에 있는 임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등기된 부동산, 제가 항상 이렇게 1번, 2번, 3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제 1번과 2번은 없고 3번 비고란을 보시면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제시의 창고 모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목록 1번은 주거용 건부지, 목록 3번은 현황 도로. 아까 도로가 약 80평이 조금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로만 쓰이진 않을 것 같고 또 활용도는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목록 2는 단독주택으로 사용 중이고요.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할 것은 이제 등기부등본이겠죠. 권리 분석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빠른 건 소유권이지만 소유권 어차피 이제 말소가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근저당, 압류, 근저당, 압류 상당히 많은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가장 빠르게 설정된 권리를 보는 것인데요. 2023년 11월 24일 날 설정된 것이 바로 근저당권이네요. 그러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이제 모든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협자산관리 근저당권도 있고 개인 근저당,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있고 가평군과 세무서의 압류도 있지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다 말소됩니다. 낙찰받으시면 여러분들 이름 3글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 등 이제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 물건의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좋은 물건을 찾아서 아무리 꼼꼼하게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경매는 매각기일이 정해져 있으니 날짜를 놓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물건을 바로바로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는 얘기였고요. 살펴보면 우선 1차 경매는 2025년 8월 21일 날 3억 7,392만 2천 원에 진행이 됐었으나 이제 유찰이 됐죠. 유찰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9월 25일 2억 6,174만 5천 원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요즘에는 경매 낙찰가가 평균적으로 이제 3차 경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3차 경매는 감정가 대비 무려 49%까지 떨어지는 금액이고 그렇게 되면 1억 8,322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평에 있는 200평대에 준공연도가 23년도인
2층 단독주택을 이렇게 1억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함께 살펴보았지만 권리분석상 큰 문제도 없었고 말이죠. 물론 경매 물건은 이거 말고도 조사할 게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준비해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컨설팅을 의뢰해 주신다면 당연히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조금 더 많은 분석을 하는 것은 당연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셔도 좋고 컨설팅을 통해서 의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